이번 시간에는 배드민턴 리시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드민턴 리시브는 상대편의 서브가 시작되고 우리 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유리하게 가져가야 경기의 승패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리시브는 5가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시브 위치입니다. 자, 어디에서 리시브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좌우, 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좌우로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이제 리시브를 받아야 되는 코트의 중앙을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7대 3 정도로 하는 게 좋은데, 그 정도는 약간 이렇게 한 발 정도 코트의 중앙 쪽으로 이동한 위치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 제가 오른쪽에 라켓을 잡고 있죠. 자, 백으로 갔을 때도 중앙까지 커버가 되고, 포핸드도 사이드 끝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앙, 기본적으로 서브는 숏 서브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코트 중앙 안쪽으로 많이 옵니다. 서브가 확률적으로 많이 와요. 간혹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도 가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옵니다. 다음은 앞뒤인데요. 서브는 숏 서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라인에 가까이 서는 거에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롱 서브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초보잖아요. 초보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가까이 서서 하는 것보다는 한 발 정도 뒤로 가서 리시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롱 서브도 대처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롱 서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뒤로 가도 돼요. 그런데 롱 서브가 안 된다고 자꾸 뒤로 가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은 열심히 스텝 연습을 하고 리시브 연습을 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두 번째는 발 위치입니다. 자, 발을 어떻게 넣는지도 중요한데, 자, 일단 서버를 넣는 사람을 향해서 쓰고, 발을 서버를 향해서 11자로 놓는 것이 아니고 앞발, 라켓을 잡고 있는 쪽의 반대발을 살짝 틀어줍니다. 그 이유는 롱 서브가 왔을 때 밀고 나가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뒷발은 살짝 벌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떼줍니다. 그리고 역시 11자로 놓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놓습니다. 이유는 숏 서브가 나왔을 때 밀고 나가기 위해서예요. 이때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이유는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자, 서브는 뭐가 많이 온다고 했죠? 숏 서브가 많이 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숏 서브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는 롱 서브가 조금 대처가 안 된다, 뒤로 가는 게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뒤꿈치를 붙여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립입니다. 보통의 서브는 코트 중앙의 안쪽 방향을 향해서 숏 서브로 많이 옵니다. 따라서 내가 코트의 오른쪽에서 서브를 받을 때는, 자, 그때는 그립을 어떻게 잡냐면, 제가 지금 섰을 때 이쪽으로 많이 온다면 여기를 칠 수 있는 건 백핸드 쪽이죠. 따라서 백핸드로 잡고 있는 것이 조금 유리해요. 물론 사이드 쪽으로 조금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빠르게 그립 전환을 해서 쳐주면 됩니다. 코트의 왼쪽에서 리시브를 할 때는, 자, 서브가 어디로 올 확률이 가장 높죠? 그렇죠. 이쪽으로 올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쪽을 치려면 포핸드로 쳐야 됩니다. 따라서 포핸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유리합니다. 반대쪽으로 오면, 자, 빠르게 백핸드로 전환해서 치면 돼요. 근데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플레이를 하려면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리시브 자세입니다. 앞발을 살짝 구부려서 자세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래야 치고 나가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의 몸은 서버를 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라켓을 여러분 이렇게 네트 높이로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앞으로 뻗어줘야 돼요.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서 올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를 빨리 네트 위쪽에서 공격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셔틀콕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려서 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롱 서브가 왔을 경우에도 이렇게 가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자, 서브가 어디로 많이 온다 했죠? 숏 서브가 많이 오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반대쪽 팔을 이렇게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대편에게 위압감을 줘야 됩니다. 편안하게 서브하세요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래야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숏 서브든 롱 서브든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 자세하게 올렸는데 그걸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스플릿 스텝을 이용하는 것인데, 보통은 상대편이 셔틀콕을 칠 때 가볍게 뛰고 스플릿 스텝을 이용해서 이동하잖아요. 근데 서브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셔틀콕을 쳐서 셔틀콕이 날아가기 진척까지는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때 이렇게 뛰면 그거는 파울이에요. 그러면 스플릿 스텝을 안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스플릿 스텝을 정말 간결하게 최대한 짧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는 스플릿 스텝이 이런 느낌이라면 리시브 할 때는 보셨나요? 자,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이 정도 해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뒷발을 먼저 닫고 앞발을 닿으면서 나갑니다. 정말 미세하게 속도가 다르게. 보이셨나요? 뒤로 갈 때는 앞발 먼저 닿고 뒷발 닿으면서 뒤로 밀어주면서 나갑니다. 자, 리시브는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최대한 공격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가 네트 위로 넘어오면 최대한 푸시 또는 빠르게 드라이브를 치고, 그게 만약에 하기에 늦었다 그러면 공격을 못하더라도 다시 공격권이 넘어올 수 있도록 헤어핀을 놔줍니다. 그럼 다시 떠서 오겠죠. 그거 마저 늦었다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안전하게 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심히 리시브 연습을 하셔서 조금 더 앞으로 가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리시브를 반드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